이처럼 서로 몰입을 했다는 것은 같으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부터는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럼 어째서 상황이 더 악화한 독서의 모습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PC방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걸까?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생각과 상상으로 오히려 성취감과 긍정의 마음가짐인데 반해 PC방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게임의 승패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더군다나 좁은 공간에서 4,000시간 발생하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 혈전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둘 다 폐혈관 등을 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독서는 저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저자의 뜻에 상상을 겸한다. 이를 통해 저자와 하나가 되어 뇌를 좋은 정보의 질로 바꾸게 해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듯 독서 습관은 운명까지도 거론될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 서힉스 대학교의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연구했다. 산책, 음악 감상, 비디오 게임 등 각종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독서였다. 책을 6분 정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하고 심박수도 낮아진다고 한다. 이어 스트레스 감소율은 음악 감상 61%, 커피 54%, 산책 42%, 비디오 게임 21%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감에 자신의 건강 중 가장 염려되는 부위가 머리, 즉 두뇌다. 바로 지적 능력의 상실이다. 기억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치매 증상을 겪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알츠하이머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생각조차 하기 힘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걸리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위스콘신 대학교 알츠하이머 연구소는 치매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뇌 사진을 판독한 결과 치매와 관련 있는 백색물질이 특정 직업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25가) 아니고 제1장 꿈과 관련된 책을 읽어라. 꿈이란 단어는 학창시절에 자주 질문을 받아본 기억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쳐 대학은 포기했다. 곧바로 군에 지원 입대했다. 공군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걸으려 했다. 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사라진 지 오래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내 삶의 전부였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바람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니었다. 독서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근육이다. 일부 회사 동료 중에는 일찍 회사에 도착해 차 안에서 게임이나 유튜브를 시청한다. 독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 바빠서 읽은 시간이 없다며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나 역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를 시청한다.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15분 분량의 명사들의 강연을 들으며 운전을 한다. 듣고 있으면 오늘에 대한 감사와 긍정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현실 비판적인 면이 강하게 남아있다.
있어 이를 바꾸려 부단히 이식적이어야 했다. 스스로 이식적이지 않으면 그동안의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내면의 자아의 잠식당의 기존 삶의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꿈과 목표 없는 삶은 방황하게 된다. 지금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단한 스펙을 쌓고도 방황하며 힘든 삶을 사는 데에는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주위에서 권장하는 삶에 대한 제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독서 또한 시간이 남아 취미로 읽는 것, 책 읽는 것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것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책 읽기는 180도 다르다. 독서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단순히 많이 읽을 생각으로만 책을 대하는 것보다 이 다음 책은 무엇을 읽지? 이번에는 어떤 작가의 글을 읽을까라는 생각만으로 책에 관한 관심과 난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일 단위, 주 단위, 연 단위로 목표를 정하면 시간을 분석하게 된다. 하루 중 자투리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다. 독서 목표를 세우게 되니 가방에 책 2권 또는 3권을 휴대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혹시 자투리 시간이 남의 분위기에 많은 책을 읽기 위함이다. 독서 목표를 세우는 습관이 형성되면 시간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틈이 생기는 시간을 활용하려 애쓰게 된다. 서양 속담은 시간의 가치만 알아도 행운이 달려온다고 했다. 책이 좋아서 무작정 읽는 습관이 독서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독서를 갈구하기 시작했다. 대개는 퇴근 후 독서를 하던 책 읽기를 수시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읽게 되었다. 약속을 잡은 커피숍에서 먼저 도착해 책을 펼쳐들면 오히려 따로 시간을 내서 읽는 것보다 집중도와 몰입이 지속한다. 때마침 책 한 권의 마무리를 외부에서 경험한다면 뿌듯한 배가 되어 돌아온다. 독서 목표를 세워 자신의 시간 관리까지도 병행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보다 나은 인생의 목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끄럼이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 제임스 앨런은 저서 생각하는 사람에서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 중 90%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다고 말했다.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웨이슈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을 읽고서 나를 객관적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성실함과 독특한 멘탈 습관을 무기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독서 목표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묻어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삶의 가치와 의미와 가치를 삶의 토대로 삼아야만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다. 어느 날 문득 생계만을 위해 일하다가 죽을 순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쉼없이 머리에 맴돌았다. 나는 이미 4번의 큰 사고가 발생했어서 운이 좋았다는 표현으로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마지막이면 좋겠거니 생각하는 4번째 사고는 오른쪽 검지 한마디를 잃었다. 수술 후 나를 위로한 건 바로 옆자리 나와 같은 처지의 병상 동료였으며 책뿐이었다. 열심히 사는 삶의 의미를 일보다는 독서를 통해 찾고자 하는 이유가 책이 주는 마음의 치유 때문이다. 이미 독서 목표를 세워 책을 읽었던 터라 이번 사고 핵심 키워드는 감사와 평온으로 정했다. 여러 번 사고의 위험이 인물처럼 한 게 있어도 멘탈이 가난하다는 말을 듣던 나에게도 이번엔 충격이 컸다.
하필이면 오른손이 다치는 바람에 더욱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제임스 앨런 교수의 말처럼 생계만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성찰을 추구하기 위한 조그만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독서만이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 개인의 생각이나 논리가 아닌 이미 한 시대를 풍미하며 깊이 있게 살다간 옛 성인들의 독서 사랑에서 알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독서광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수임새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깊이 있게 살다간 성인들의 글을 내 것으로 담기 위한 작은 노력을 게으리 하지 말아야 한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생텍쥐베리가 말한 것처럼 독서도 목표를 갖지 않으면 굳저 눈으로만 읽고 금세 망각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제3장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라. 독서 논술.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과목이나 시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사지선다형 답안이거나 단답형 주관식 답안이 전부였다. 논술을 위해 책을 읽어야 하는 공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들이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독서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책 읽기를 배운다. 또한 어린아이의 책 읽기를 습관화시키면 성인이 되어도 독서를 꾸준히 이어나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힌다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아이는 소리를 내어 읽지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독서를 가짜 독서라고 말한다. 오히려 수준에 맞지 않는 책 읽기 습관은 오히려 독서를 힘들고 어렵다고 인식시키기 쉽다. 어른이 되어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독서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기는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우선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인문고전, 소설, 경제, 자기계발, 사회과학 등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잡고 선택을 크게 폭을 좁혀 나가야 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독서를 하지 않았다. 졸업 후 소설을 보기 시작했지만 1년에 5권도 채 읽지 않았다. 인생을 살며 독서의 필요성을 알게 된 때가 요식업의 폭망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할 때였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